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여러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부모님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은퇴자분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수만 명이 서울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 역시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젊었을 때는 직장과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출퇴근을 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도 대부분 독립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 자신과 배우자의 삶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들 혹시 다운사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시니어 세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크기를 줄이고 규모를 줄인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집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큰 집, 관리하기 버거운 집에서 벗어나 내 생활에 딱 맞는 주거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금이 있더라도 고정적인 월급이 없으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크면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 재산세 같은 비용이 많이 들지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는 돈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여행이나 취미생활, 의료비 같은 꼭 필요한 부분에 보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둘째는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넓은 집을 청소하거나 정원을 관리하는 일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작은 집,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관리가 편한 오피스텔에 살면 훨씬 수월하죠. 또 요즘은 무장애 설계라고 해서 문턱이 없고 안전 손잡이가 있는 주거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집으로 옮겨가면 앞으로의 생활도 더 안심이 되겠죠. 셋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면 집안에 빈 방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북적북적하던 공간이 이제는 넓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정작 쓰지 않는 방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 되고 오히려 쓸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가 있는 단지에 들어가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지내실 수 있어 외로움도 덜어지고 생활이 훨씬 활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께서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선택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미리 생각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두는 거죠. 큰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가치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은퇴 후에는 20평대 정도로 줄이시는 거죠. 둘째는 주거 형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대신 빌라나 오피스텔로 옮기면 그만큼 차액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은 지역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지역 이동입니다. 서울을 떠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바로 경기도라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떠난 10명 중 6명이 경기도로 옮겨갔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경기도일까요? 단순히 집값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은퇴자분들이 경기권으로 몰리는 이유에는 분명 더 깊은 배경이 있죠.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왜 경기도가 은퇴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향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12억을 훌쩍 넘는다고 하죠.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건 사실상 큰 짐이 됩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분이 경기도로 이사하면 4억에서 6억 정도로도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6억에서 8억까지 여유 자금이 생기지요. 이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소중한 노후 자산이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해 월세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의료비나 생활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보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로 삶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비싼 집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도 따릅니다. 재산세와 관리비는 기본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줄어들고 재산세 부담도 덜어지며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겠죠. 두 번째 이유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의 발달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외곽에 살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습니다. 하루를 다 써야 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통편도 불편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역버스와 전철 노선이 대폭 확충되었고 GTX 같은 지하철 연장 계획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 부천, 인천, 시흥, 안산, 안양, 과천, 구리, 하남 같은 지역들을 보시면 이제는 서울로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자녀나 손주가 서울에 살더라도 자주 오갈 수 있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료 환경 역시 크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병원은 서울에만 몰려 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경기도 곳곳에 대형 병원, 재활센터, 요양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파주, 남양주 같은 지역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주거, 단지와 병원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생활의 편의가 높습니다. 덕분에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서울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빽빽합니다. 집과 집이 붙어 있고 차도 많고 소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은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공원이나 산, 하천이 가까이 있어 산책을 하거나 여유를 누리기가 좋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조용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숲이 아니라 푸른 산이나 나무라면 그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겠죠. 공기가 맑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취미를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또래 은퇴자분들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삶의 활력이 커지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이처럼 경기도가 은퇴 세대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 교통과 의료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모두 합쳐져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막상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가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익숙한 이웃, 정든 동네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택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은퇴 후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집이 크면 클수록 또 위치가 좋을수록 더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넓은 집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작은 집이지만 관리가 편하고 생활비가 줄어들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집의 크기보다 생활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두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집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줄이시면 청소 부담도 줄고 관리비도 줄어듭니다. 집이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짐도 줄어들게 되는데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집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꼭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관리가 편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빌라도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장의 구조가 잘 되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나이가 들어도 오래도록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죠. 셋째, 지역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이나 수도권 도시로 옮기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망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생각보다 불편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운사이징을 실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이지요. 작은 병원비도 꾸준히 쌓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줄여서 남는 자금을 미리 의료비나 생활비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편리함입니다. 집 근처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병원,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생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또래 이웃이 있는 곳에서 교류하며 지내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문화 강좌에 참여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노후 생활에서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 혹시 집을 줄이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넓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도 빠르고 관리비도 줄고 자주 쓰는 물건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오히려 생활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집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운사이징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큰 아파트가 아니라도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라도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값진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다운사이징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내게 꼭 맞는 집, 내게 꼭 맞는 생활 방식을 찾으셔서 노후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유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